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번의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말 수도 없는 선택과 그 결과를 보고 느끼며 살아가겠죠.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다 겪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시작부터 끝 마무리까지 지금부터 모두 이야기해 볼게요. 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사회 초년기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본 적 없던 제가 결혼 문제로 때늦은 걱정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비혼주의인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여태 시집을 가지 못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애를 가볍게 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깊고 오래 만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생각한 애인이 있었고요. 단지 서로 자신의 앞가림을 하느라 결혼을 미루다 보니 연애 기간이 다소 길어졌을 뿐이에요. 부모님께서는 저희의 만남이 그렇게까지 길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30대로 접어들었을 무렵부터 시집을 안 가려고 할까봐 불안해하시긴 했지만요. 저의 예비신랑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자기 주장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줄 아는 강단 있는 그런 남자죠. 우리의 첫 만남은 길거리 한복판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승진을 해서 팀끼리 가볍게 회식을 했던 날이에요. 축하주를 좀 거하게 받았던 터라 취기가 올라왔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취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에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가 식당 테라스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술을 깨기 위해 뺨도 톡톡 때려보고 고개도 저어보기까지 하는 절 언제부터 지켜보았는지 몸을 일으켜 들어가려는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더라고요. 1+1 행사 중이라 자기 대신 하나를 먹어달라면서 말이에요. 그때 그 유치하고도 사소한 모습이 어찌나 설레고 달콤하게 느껴지던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그 이후에도 동선이 자꾸 겹쳐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둘 다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남이 잦아졌죠. 꽤 대화가 잘 통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처음 느꼈던 설렘이 점점 커져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되었고 장장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둘 다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이라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뒤에 천천히 미래를 계획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도 그만큼 길어졌던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둘 다 집안이 힘들거나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엄마는 간호사로 병원에 근무하시고 아빠는 택시기사로 일하신 지 2년 정도 되어가요. 예비신랑네 집안은 변호사 집안입니다. 예비시모와 예비시부 모두 변호사 출신이고 지금도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예비신랑도 변호사냐 하시겠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유일하게 아주 평범한 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예비시모가 예비신랑도 무조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예비신랑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무렵 저와 예비신랑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처음으로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예비신랑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의 선물과 꽃다발을 챙겨갔어요. 저희 엄마가 꽃을 참 좋아하셔서 주말마다 꽃꽂이를 하러 가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예비 시모도 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바쁘니 길거리에 핀 꽃 한 송이조차 제대로 볼 새가 없으실 테니까요. 저는 예비 신랑의 집 현관을 지나자마자 저를 맞이해 주시는 예비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선물보다 꽃다발을 먼저 받아들고는 꽃만큼이나 화사해진 얼굴로 너무 좋아하시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냐면서 마음이 너무 곱다고 환한 얼굴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예비신랑도 저를 띄워주기 바빴고요.
예비시모는 거실에 손님상까지 펴고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어요. 저를 위해 식사 준비까지 손수 준비해 주신 걸 보고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얼마 못 가 냉랭한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저를 향한 예비시모의 말 때문인데요. 제 외모와 인성을 칭찬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살갑게 웃어주시더니 제 직업을 이야기하고 나니 바로 표정이 구겨졌어요.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밥숟가락을 거칠게 상에 내려놓으며 말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자니 점점 저도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나도 남편도 둘 다 변호사예요. 얘는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절대 변호사가 되지 않겠다면서 어찌나 시위하던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졌죠. 원래 스스로 뭐든 잘하는 애니까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지연 씨는 무슨 일 해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며느리 될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의잖아요. 저는 중소기업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처음 들어보는 회사네요. 제 아들과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좀 실망이네. 똑똑한 줄 알고 기대했더니 대기업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라고 뭐 유명기업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닌걸요. 그리고 지연이 이번에 대리로 승진도 했고요. 너랑 쟤랑 같니? 대리는 뭐 경력 쌓이면 다 닿는 그런 직급인데 뭐 대단하다고. 너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법학 수석 입학에 1등까지 도맡아 하던 애야. 법조인이 되었다면 날고 긴다는 표현이 딱 맞았을 애라고. 지연 씨 혹시 야망 있는 그런 여잔가? 우리 아들이 변호사 집안이란 거 다 알고 만나서 결혼 생각까지 한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님, 아버님께서 변호사였다는 건 들었지만 그 전부터 계획하고 만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다 변호사인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직업 가지고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오려는 걸 보니 철면피네. 너무 뻔뻔하다. 예비시모는 제 직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호구조사까지 하며 물어본 저의 친정에 대해서도 제 직업만큼이나 볼품이 없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저에게 변호사 집안에 시집 오려고 한다며 철면피라는 말을 했을 때는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니까요. 처음 제 직업에 대해 들었을 때 예비시부는 시모와는 달리 인자한 모습을 쭉 유지했고 제게도 그만하면 훌륭하다며 승진이 쉬운 것도 아니고 벌써 대리라니 대단하다며 친정 부모님께서 든든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직업을 듣고는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던 걸 얼핏 봤어요. 하지만 예비시부의 표정만으로는 눈치채기 쉽지 않았고 저는 잘못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비신랑은 예비시모가 제게 무례하게 굴었던 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면서 자신이 변호사가 되길 바랐는데 그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해 괜히 그러신 거라면서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커서 법조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고 달래주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중간에서 언젠가 현명하게 잘 대처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하니 그 부분에서 더는 트집을 잡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노력한다는데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며칠 후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세상 좋은 모습을 하셨던 예비 시부께서도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아주 잠깐이지만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직장에 평범한 집안인데 편모나 이혼 가정도 아닌 저를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더니 왜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따져 물으니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계속 고민해봤지만 제 머리로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거기다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드는지는 끝까지 항거하시는 예비시부의 모습에 더욱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금방 마음이 변해 결혼을 포기할 만큼 가벼운 연인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와 예비신랑은 첫인사를 드린 후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몇 번이나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듣던 말은 돌아가라는 말뿐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그저 팔짱을 낀 채로 저를 흘깃거릴 뿐이었고요. 그렇게 5번쯤 찾아뵈었을까요? 예비 신랑은 저와의 결혼으로 조건을 걸더군요. 바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던 변호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허락한다면 시부모님께서 몸담그고 있는 로펌에 들어가겠다고요. 예비 신랑의 제안에 예비 시부모님은 흔들렸고 결국 저와의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 허락을 받는 게 맞는 거냐고 물었는데 절대 결혼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이 결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예비 신랑은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인사를 갔어요. 제가 더 늦지 않고 결혼하기를 바랐던 부모님께서는 예비 신랑을 정말 좋아했어요. 간단한 호구조사를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족이 될 사이니 물어본 것뿐 결혼 승낙에 대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챙기느라 바쁘셨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느새 예비 시부모님의 서운했던 말들은 일부러라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부모님과 예비 신랑이 이미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 웃음이 끊이질 않는 모습이 제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우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상견례였어요. 워낙 예비 시부모님께서 일정이 바빠 맞추기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혹시라도 일정이 꼬이면 안 된다며 시부모님께 맞추라고 배려해 주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잡은 상견례는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했어요. 예비 신랑은 상견례 날까지 꽤 시간이 남아 저희 친정에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예비 신랑이 정말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에 행복했죠.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 부모님께서 그렇게 긴장한 것은 처음 봤어요. 괜찮은 척 하셨지만 경직된 표정이며 줄어든 말수까지 친정 부모님이 긴장한 탓에 저까지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가는 길에 제 긴장도 좀 풀 겸 예비시댁 상황도 좀 파악할 겸 예비 신랑과 통화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긴장했다고 평소랑 달라 괜히 웃음이 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예비 신랑은 신경 쓰였나 봐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예비 신랑이 청심환을 챙겨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섬세함에 너무도 고마웠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일일이 껍질까지 까서 입에 넣어주는데 그런 스윗한 사람이 제 남편이 된다는 것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상견례 장소를 예약된 한정식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시부모님이 기다렸어요. 저희가 조금 일찍 출발한 탓에 여유 시간이 있었고 20분쯤 후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도착하셨죠. 안으로 들어설 때부터 두 분 모두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비 신랑의 제안 덕에 결혼 허락을 받긴 했지만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곧 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건지 그 이유까지 알게 되어버렸어요. 초면인 저희 아빠에게 대놓고 면박을 주었거든요. 애들이 처음 인사 왔을 때 두 분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간호사시고 택시기사시라고 말이에요. 설마 간호조무사는 아닌 거죠? 예.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35년 정도 됐어요.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간호사인지 조무사인지가 중요한 건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는 변호사 집안이에요. 제 아들도 결혼하면 저희 로펌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사돈댁이 너무 보잘것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과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라도 괜찮은 직업은 있어야죠. 예비 사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딸과 아들이 결혼해서 가족이 되는 건 맞지만
저희 직업이 이 아이들의 결혼과 무슨 관계가 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유,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님과 우리 아들이 끼리끼리는 아니잖아요. 아, 택시기사면 꼴에 사자 직업이긴 하네요. 저희도 변호사니까 사자 직업끼리 사돈 맺는 건가요? 아, 이건 너무 격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 직업이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봅니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일이니 너무 안 좋게는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그런 일 하면서 쓰시면 어떻게 해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을 뭘 잘났다고. 그래도 따님은 참 똑부러지고 참한 게 마음에 들어요. 자식이 부모 부족함 다 채웠네요. 직장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쩌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인성이라도 봐야지. 예비 시부모님께서 처음 저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고작 저희 아빠가 택시기사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후에도 저희 부모님을 구두에 어찌나 속을 들끓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은 까탈스러운 예비 시부모님이 제 인성을 칭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괜찮다며 저를 데려 달래셨어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모님을 막느라 진땀을 빼더라고요. 그렇게 막무가내인 예비 시부모님이 어떻게 올곧고 강직한 예비 신랑을 자식으로 둘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와중에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된 것이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저는 이대로 결혼을 추진해도 괜찮은 건지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그날 상견례를 마치고 예비 신랑은 자신의 부모님을 바래다 준 뒤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신에게 서운한 것이 많아서 그런 거니 넓은 아량으로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예비 신랑에게 괜찮다고 너무 괴념치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을까 마음에 걸려 예비 신랑이 돌아간 뒤 부모님께 이런 대우를 받고 왔는데도 결혼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잣대가 있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너무 솔직해 조금 무례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예비 신랑이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쁜 분들은 아닐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느니 결혼을 무르겠다느니 그런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고요. 예비 신랑이 저를 대하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이 제가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거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상견례 이후 예비 시부모님의 무례함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제게 예비 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예비 신랑을 설득해서 결혼 전에 로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 믿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제게 어른을 가르치려 든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택시기사나 하는 애비 밑에서 뭘 배웠겠냐고 모욕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시모의 말에 참을 수 없어 제 아빠의 직업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걸 삼가달라고 당당히 얘기했고요. 예비 시모는 그런 제게 뜬금없이 저희 아빠 연락처를 물었어요. 저는 괜히 찝찝한 기분이 들어 왜 여쭙냐고 물었더니 가족들 사이인데 연락처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알려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또 예비 시모가 연락이 와서는 엄마가 어느 병원에서 근무하냐는 겁니다. 저는 근무지를 알려주면서도 속으로는 참 우리 가족 무시할 때는 언제고 쓸데없는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비 시모와 예비 시부가 몰상식한 행동을 했더군요. 자신들의 건강검진을 저희 엄마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예약한 거예요. 무료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검사도 있었는지 검진 비용이 꽤 청구되었어요. 그리고 그 검진 비용을 할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바쁘게 일하는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말이에요. 병원 측에서는 직계가족만 할인이 되니 자신들이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엄마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서 말이에요.
바보같이 저희 엄마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사비로 절반이나 예비 시부모님의 검진비를 결제해 주었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모는 자신이 나가는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불러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한 지 꽤 오래된 분이라면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라고 엄마가 잘 봐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청탁까지 했던 거예요. 예비 시모의 극성도 만만치 않았지만 예비 시부가 한 행동도 정말 용서가 안 됐습니다. 예비 시부는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저희 아빠를 마치 자신이 부리는 기사인 양 부려먹었더라고요.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댁으로 돌아갈 때면 저희 아빠의 개인 번호로 연락해 로펌 밑에서 대기하라고 시키고, 또 자신이 술을 마실 때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해야 하면 저희 아빠에게 꼭 연락해 불렀던 거예요. 밤낮 할 것 없이 저희 아빠를 불러드는 통에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청할 때도 있었을 정도였던 거죠.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에게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저에게 피해가 가기라도 할까봐 꾹 참고 제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은 드레스를 맞추고 온 날 기분이 싱숭생숭해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친정에서 잠을 자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요청한 업무가 있어 급하게 넘겨줘야 해 늦은 밤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죠. 한참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스치듯 사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 저는 아빠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통화 내용을 모두 듣게 되었고 당장 거실로 나가 아빠의 전화를 빼앗아 무작정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빠는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줄만 알았기에 더욱 놀라셨죠. 그러다 곧 제게 뭐 하는 짓이냐며 언성을 높였어요. 저 역시 늦은 밤에 예비 시부가 왜 전화를 했냐고 따졌어요. 통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제게 대충 둘러대려는 아빠의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았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어떤 통화였는지 이미 다 들었다고, 도대체 아빠가 왜 예비 시부의 부름에 이 늦은 밤에 달려나가느냐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고 저는 엄마에게도 혹시 예비 시부모님께서 연락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냐고, 있으면 당장 이야기하라고 난리쳤습니다. 일부러 숨기고 말하자는 게 있다면 당장 시댁에 쫓아가서라도 모든 사실을 추궁할 거라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한참 말씀을 아끼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제게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당했던 수모를 모두 듣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고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날이 밝는 대로 시댁으로 오라고 말했죠. 저는 정말 날이 밝자마자 예비 시댁에 찾아갔고요. 예고도 없는 방문에 많이 놀라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예비 신랑이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는 절 발견하고는 쟁걸음으로 걸어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말문을 열었어요. 네 부모님이 그렇게 잘났어? 변호사면 다야? 다냐고. 어머님 아버님 변호사씩이나 돼서 그렇게 몰상식한 짓이나 하고 다니면 좋으세요? 저요, 이 결혼 못합니다. 안 해요. 왜 그래?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몰상식한 짓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야? 영재 씨 부모님 되시는 두 분께서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께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 부모님을 도대체 뭘로 알고 그따위 행동들을 했는지 말해보시라고요. 아, 이게 주말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는 어디 어른 앞에서 큰 소리야? 우리가 뭘 어쨌기에 이런 추한 모습까지 보이냔 말이야. 너 정말 파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파혼을 당해? 무슨 소리야? 파혼은 내가 하자고 했는데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어차피 우리 관계도 다 끝난 마당에 시어머니 될 사람도 아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이 아줌마야, 그런 식으로 사람 농락하면서 가지고 노니까 좋아? 좋냐고요? 아니, 얘 말하는 꼬라지가 저게 뭐야? 아, 너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으면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냐? 내 부모님을 종부리듯이 부리고 직장에서까지 행패를 부렸는데 멀쩡하면 그게 사람이냐고.
제가 한참 예비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신랑과 시부는 그저 저와 예비 시모를 멍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으로 도끼를 가득 품고 쏘아댔죠. 그렇게 한참 말다툼을 이어갈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이른 아침 일어났을 때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에 찾아왔던 거였어요.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저만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길 바랐던 거죠. 예비신랑은 저희 아빠까지 찾아오니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아빠는 저를 발견하고는 후다닥 뛰어와서는 어서 가자고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빠가 왔으니 잘 되었다 싶었어요. 이참에 제대로 사과까지 받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상황에서 아쉬웠던 건 엄마가 출근을 해야 해 자리에 없어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희 아빠까지 찾아온 걸 보고는 콧방귀를 끼며 유난이라며 혀를 끌끌 찼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유난들 떠네. 사도는 딸 잡으러 여기까지 오셨나 봐요. 이게 뭡니까? 진짜 딸이나 아빠나 추하네. 아이 뭐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뭐 얼마나 잘났기로 써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합니까? 우리 부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어찌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까지 싸잡아 무시하는 건 못 참아요. 우리가 언제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부르니까 오고 가니까 봐준 건 사돈이었는걸요? 그리고 못 참으시면 뭐 어쩌시게요? 법적으로 대응할 건덕지나 있으신가요? 참 웃기지도 않네. 능력이 안 되면서 딸 자식 변호사 집안에 시집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 남편 될 사람도 변호사인데 저희 집 방향으로 절을 해도 모자란 거 아닌가요? 세상 물정 모르는 두 분이 참 가소롭네요. 그 집은 인생 사는 게 호락호락했나 봅니다. 이보세요. 저희가 왜 이 집 방향으로 절을 합니까? 니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아빠, 요즘 법조인들은 다 이래? 아빠가 잘 아니까 이야기 좀 해봐요. 이런 변호사들이 진짜로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 변호한다는 거야? 사돈이 법조계를 잘 아신다고요? 택시기사 주제에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당해보셨나 봐요? 이 버릇없는 년, 네가 뭘 한다고 자꾸 나불대니? 봐주니까 우리 가족이 우스워? 이보세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놀라 까무러질 텐데 괜찮겠어요? 자꾸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은 좀 곤란하거든요.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왜 모르니? 무능력해서 할 줄 아는 게 운전뿐인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 말이 틀렸나요, 사돈? 발칙한 저것도 딸이라고. 감히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다니. 딸년 인생은 좀 폈으면 싶었나 봐요. 입 조심해. 발칙한 것은 내 딸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여태 우리를 못 괴롭혀서 안달이었으니 이번에 당신들 인생은 내가 좀 피곤하게 해줄게. 아빠는 결국 예비 시부모님의 거만하고 파렴치한 행동들에 분개해 주머니 속에 있던 명함을 꺼내 예비 시모의 얼굴에 내던졌어요. 시모는 인상을 쓰며 제 아빠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마녀 같은 얼굴 한 채 핏대까지 세워가며 고래고래 소리쳤고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예비 시부가 주워 살펴보고는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예비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죠. 눈치 없는 예비 시모는 계속 격분에 소리치다 예비 시부가 손에 쥐어준 명함을 살피고는 벌벌 떨어댔어요. 명함의 정체는 바로 저희 아빠의 이름 석자가 박힌 유명 로펌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명함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친구분과 젊었을 때부터 로펌을 운영 중인 변호사였어요. 지금은 꽤나 입지가 튼튼한 대형 로펌 중 하나인 곳이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오랜 변호사를 생활한 뒤 현재 아빠는 로펌의 명예이사직을 맡고 있어요. 평생을 변호 일을 했기에 변호 일을 잠시 쉬고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택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농락하고 모욕한 것도 모자라 부려먹기까지 했던 거고요. 처음 아빠의 명함을 보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예비 시부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어요. 바로 아빠가 운영하는 로펌에 아는 사람에게 확인 전화를 했던 거였고 통화한 사람이 모두 사실이 맞다고 이야기했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더니 아빠 앞에 무작정 무릎을 꿇고는 예비 시모의 손목도 잡아 끌어 무릎을 꿇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신랑은 벙찐 상태로 넋이 나가 있었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머리까지 조아리며 그간 자신들의 무례함을 용서하라면서요. 몰라봐서 미안하다며 처음부터 로펌 이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에 더 황당해했습니다. 자신이 변호사일 때와 택시기사일 때의 대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것에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어요. 아빠는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조계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긴 뒤 저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신랑은 저희를 뒤따라 나와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희를 뒤따라 나와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는 예비 시부모님을 대할 때와는 달리 예비 신랑에게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게. 내 딸을 지키는 방법이니. 그까지 자네와 자네 집안의 인성을 확인해보고 싶었네. 근데 끝이 이리 좋지 않으니 유감일 뿐이네. 내가 자네 한참 선배더군. 후배에게까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좋다면 쭉 했으면 좋겠네. 자네의 부모님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게 한 것은 미안하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특히 아빠는 본인 나름대로 넓은 해안을 가지고 시댁 식구들을 시험해 본 겁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내려두고 노인 사업을 하시는 아빠만 봐도 예의와 공경을 중시하시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아빠의 시험에 통과했는데 예비 시부모는 그렇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만약 예비 시댁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상견례 때 진작 아빠의 정체를 바로 밝혔을 텐데 상견례 때부터 망발을 시전하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 밝히자 하다 끝까지 가게 된 거였죠. 어찌 보면 아빠의 덫에 그들이 모두 걸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빠의 말에 예비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예비 신랑과 파혼했습니다. 제가 먼저 파혼 선언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제게 연락이 와서 파혼을 하고 싶다고 예비 신랑이 이야기하더군요. 자신의 부모가 저희 부모님께 저지른 만행을 모두 알게 되었다면서 너무 미안해서 차마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나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화로 대신 전해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말이에요. 결혼식 준비로 이곳저곳 예약해둔 곳이 많았는데 취소를 하면서 청구된 비용은 예비 신랑이 전부 처리했더라고요. 그 덕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무도 모르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예비 시모예요. 참 황당한 전화를 받았었죠.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가족인가요? 자기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괴롭히지 않았다면서 예비 시부가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니 자기는 법조인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네요. 저희 아빠의 입김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했나 봐요.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는 소리를 해본 적 없던 아빠이기에 자신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아빠가 몸담그고 있는 로펌 소속으로 있던 로펌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 예비 시부모님이 근무하고 있던 로펌이 있었고 아빠는 뒤가 구린 변호사들이 몇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예비 시부모님의 비밀이 탄로났어요. 직업, 돈에 환장하는 그 두 분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뒷돈을 받은 정황을 찾게 된 거예요.
아빠는 직업으로 사람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분명 돈과 명예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던 거고 그게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렇게 예비 시부모였던 사람들은 로펌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로펌이 예비 시부모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달라며 로펌 대표에게 매달리고 저희 아빠에게까지 찾아와 빌었지만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고 한 뒤 돌려보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아빠의 말대로라면 다른 로펌에 들어가는 건 많이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사무소를 차려도 이미 이 바닥에서 소문이 쫙 퍼져 잘 안 될 거라고요. 아빠는 아직도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을 챙겨주고 있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자신이 예비 신랑만큼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겠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뒤로 당분간은 욜로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싱글이라 부모님께서는 금세 또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저에게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지내고 싶더라고요. 요즘 누가 쫓기듯이 결혼하나요? 예비 신랑은 저와 부부의 연호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연애도 대인관계도 쉬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서 부모님을 홀대하는 것을 모른 채 예비 신랑과 혼인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저는 죄송스러움에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그들의 진짜 속내를 모른 채 결혼을 하고 난 뒤 저희 아빠의 정체가 밝혀지면 그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구미호처럼 얼굴을 감추고 치사한 방법으로 뒤통수를 쳤을 거예요. 그럼 저는 제 행복을 위해 모든 걸 감수한 부모님의 마음이 가슴 한켠에 남아 늘 뭉클할 테고 또 그런 눈치조차 못 챈 저 자신을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겠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외로우면 어떤가요? 저 스스로를 가꾸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그저 앞으로는 부모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로 인해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 바람뿐입니다. 제가 마음이 곱지 못해서 예비 시부모님께서 경을 팥 다발같이 치다라는 속담처럼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겪어본 뒤 부디 새로운 시작하시길.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그날의 일은 저보단 부모님께서 훌훌 털어주었으면 합니다. 좀 더 부모님과 많은 시간, 추억으로 제 인생을 보내야겠네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